대낮에 공원에서 13세 소녀를 나무에 묶어 성폭행한 용의자가 수배됐습니다. 뉴욕시 예비선거 조기 투표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호컬 주지사가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 이용은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하굣길 퀸즈 키세나 공원을 걷던 13세 소녀가 칼로 위협하는 한 남성에 의해 공원나무에 묶여 잔인하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은 나무가 우거지고 CCTV도 없어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 퀸즈 플러싱의 키세나 공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성폭행 및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13세 소년과 소녀에게 한 남성이 접근해 그들을 칼로 위협하며 둘을 각각 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는 13세 소녀를 성폭행하기 시작했으며 그 장면을 13세 소년에게 지켜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후 그는 그들의 휴대폰을 강탈한 뒤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공원에서 뛰쳐나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경찰은 밤사이 공원 내부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수색 작전을 벌였지만 사건 발생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CCTV가 많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20대로 추정되며 가슴에 붉은 눈에 황소 또는 돼지 문양의 문신이 있었으며 치아는 교정 중이었고 초록색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25일 실시되는 뉴욕주 예비선거를 위한 조기 투표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뉴욕주 연방상하원, 주상하원 등 11월 본선거에 출마할 각 정당의 후보를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거구는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 관할 주하원 40선거구입니다. 7선에 도전하는 김 의원은 이번 예비선거에서 2명의 중국계 후보를 이겨야 본선거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론김 의원이 대표하는 뉴욕주 하원 40선거구에 거주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은 다운타운 플러싱에 위치한 더 보이즈 클럽 오브 뉴욕과 와이스톤에 위치한 세인트 루크 로만 카톨릭 성당에서 조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기 투표 시간은 15일과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7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18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19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20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21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22일과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조기 투표 장소는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반유대주의 범죄에 마스크가 신원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사용하는 이들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지하철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이번 발표는 최근 유니언 스퀘어에서 대규모 침 팔레스타인 시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월요일 유니온 스퀘어에서 대규모 침 팔레스타인 시위가 끝나고 수백 명의 시위자들은 지하철역에서 깃발을 흔들고 드럼을 치며 시위의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남성은 열차에 탑승해 당신이 시오니스트라면
지금이 당신이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외쳤습니다. 또 같은 날 유니온 스퀘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또 다른 남성은 히틀러가 아직 있었으면 좋겠다며 당신들을 모두 쓸어버렸을 텐데라고 말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이 제정되면 건강과 문화, 종교적 이유로 인한 납득 가능한 예외는 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2022년 9월까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 하에 전염병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탑승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의 이용에 제한을 두려는 일부 주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로 낙태 반대론자들이 먹는 낙태약 이용에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먹는 낙태약은 앞으로도 계속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판결에서 일부 대법관은 FDA의 먹는 낙태약 승인을 무효화시켜달라는 원고들은 소송 권한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어제 판결로 미국에서 먹는 낙태약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처방을 받는 경우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기준 전체 낙태의 63%가 먹는 낙태약을 통한 낙태로 집계되는 등 낙태약이 낙태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의료진이 처방을 할 수 있으므로 여성들이 이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달에 온라인 처방이 1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낙태 시술이 금지된 텍사스주의 여성 35,500명이 낙태를 위해 다른 주를 방문하는 등 전체 17만 1,000명이 타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가야금 연주자 서정민이 오는 21일 퀸즈 플러싱 타운홀에서 뉴욕 데뷔 무대를 갖습니다. 오는 21일 금요일 오후 8시 퀸즈 소재 플러싱 타운홀에서 25연 가야금 연주자 서정민의 첫 뉴욕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캐나다와 홍콩 등 국제 아트마켓 화제작인 원, 나의 유토피아의 미국 초연으로 2021년 발매된 3집 유토피아의 수록곡과 신곡들을 중심으로 공연이 펼쳐집니다. 특히 원, 나의 유토피아는 한국 전라도 지역의 전통 굿을 모티브로 굿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로와 하나됨을 관객들과 공유하기 위해 무대 설치와 퍼포먼스 등을 가미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보적인 창작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선수단 입장 음악으로 전 세계의 귀를 사로잡은 판소리꾼 김율이 전통 타악과 월드 퍼커션을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멀티 퍼커셔니스트 유병욱이 함께해 완벽한 호흡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서정민 연주가는 오랜만에 찾게 되는 미국 무대에 설렌다며 이 음악 속에서 관객들이 각자의 경험을 꺼내놓고 자유로운 상상 속에서 마음껏 위로받고 즐겁게 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서정민 연주가는 2015년 SXSW 공연으로 미국을 찾았으며 이번 공연으로 9년 만에 미국 전역 4개 주 7개 도시를 거치며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21일 오후 8시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리며 예매는 웹사이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미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의 원인은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3일 클라이밋 센트럴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 인도와 태국 등 남아시아와 동남아, 그리고 그리스와 튀르키예 등 지중해의 연안 나라까지 지난 11일부터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는 화씨 104도를 넘는 비정상적인 불볕더위가 계속되자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이틀 연속 아크로폴리스를 폐쇄하는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12일 아이든 지역 기온이 114도를 기록하며 6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는 등 안탈리아와 이즈미르 터키 대부분 지역이 104도를 훌쩍 넘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폭염으로 이날 튀르키예에서는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는데 튀르키예에서 폭염으로 인한 이 같은 대규모 산불 발생은 처음입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64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미 남서부 지역에서는 12일 108도를 기록했던 피닉스와 라스베이거스의 기온이 13일 110도로 더욱 치솟자 시내 곳곳에 폭염을 피하기 위한 대피소를 설치하고 더위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차가운 물과 얼음을 제공하는 등 비상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폭염은 홍수와 토네이도, 허리케인과 같은 다른 모든 극단적 기후 현상을 제치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극단적 기후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입막음 사건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 투표할 경우 트럼프를 찍겠다는 답변이 41%에 달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39%에 그쳤으며 20%는 제3의 후보를 선택하거나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폭인 2%포인트는 오차 범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입막음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주가 지나서 실시된 것이며 이전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 우세했으나 유죄 판결 뒤 되레 트럼프 지지가 더 올라가 역전한 것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이 지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이코노미스트가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로 바이든 대통령을 2%포인트 앞섰으며 모닝컨설트가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1%포인트 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 3년 반 만에 연방의사당에 화려하게 입성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을 하루 앞둔 어제 연방상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연방의사당에 화려하게 입성, 공화당이 완전히 트럼프당이 됐음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의사당 의원 전용 식당인 캐피탈힐 클럽에서 자신과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미치 매코널 연방상원 공화당 대표 등 공화당 거물급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날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일 하루 전임을 의식, 해피 버스데이를 부르며 케이크를 전달했고 일부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선물을 전하는 등 눈도장 찍기에 바빴습니다. 어제 회동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 수치 등을 언급하고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성 유권자에게 존경심을 보여야 하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생일 축하 케이크를 받은 뒤 소원을 빌었는데 무슨 소원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며 여기 있는 모든 분과 관련된 소원이라고 말해 대통령 당선 소원을 빌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상원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여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했으며 지난 3월 초에 이어 다시 한번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성추행 입막음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으로 잡힘에 따라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화당은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위스콘신주에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지만 바로 나흘 전인 7월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 공판이 예정돼 있다며 플랜 B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은 전당대회 장소인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으나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될 경우에 대비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도 전당대회 분위기를 연출하는 인테리어에 나섰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면 더없이 좋은 축제회장이 되겠지만 만약 선거 공판에서 가택연금 명령이 내린다면 플로리다에서 화상으로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측도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고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선거 공판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 등 자구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밀워키에 대해 끔찍한 도시라고 폄하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10년간 선진국 중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웰스파고 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향후 10년간 2.5%에서 3% 수준이 될 것이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1.9%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웰스파고 은행은 이 같은 성장률은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며 미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고 갈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는 연방의회 예상국이 향후 10년간 평균 성장률을 2%로 전망한 것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미국 경제가 순풍에 돛단 듯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임을 전망한 것입니다. 웰스파고 은행은 높은 성장률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복리 효과를 나타내 점점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며 만약 연평균 성장률이 2.2%라면 2050년 미국 경제는 지금보다 80% 커지지만 3% 성장하면 2050년 전체 경제가 120%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경제 성장에도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으로 성장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폭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웰스파고 은행은 이민 증가, 제조업 강세, 원격 근무 확산에 따른 여성 인력의 노동 참여, AI와 반도체 등에 대한 자본 투자 확대 등이 성장률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낮게 나옴에 따라 연준이 올해 2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상승폭이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다며 이에 따라 5월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역시 0.11%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0.11%에 그치는 것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 상승률인 0.32%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개인 소비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은 예상보다 낮고 개인 소비는 훨씬 빨리 위축되면서 결국 연준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풀고 금리를 인하해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12일 공개한 금리 예상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중간값이 올해 1회라고 밝혔으나 이는 바로 당일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폭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고 소비가 줄어든다면 결국 연준의 선택지는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 횟수는 1회가 아닌 2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순위에서 한국이 계속 5위를 유지한 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3위로 부상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자토다이나믹스는 비아디 등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1,340만 대의 신차를 판매해 GM과 포드 등 미국 업체 판매량 1,190만 대를 앞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국 업체 자동차 판매량이 자동차 종주국 미국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판도가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판매량 1위는 여전히 일본으로 시장 점유율이 29.1%에 달했으며 유럽이 24.9%로 2위를 유지했고 중국이 17.9%, 미국이 15.2%, 한국이 8.5%로 5위를 유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계속 인상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자동차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테슬라의 Y 모델로 전년보다 64% 증가한 122만 대를 판매, 도요타의 RAV4를 앞섰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한중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반면 같은 시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등 한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의 숨막히는 외교전이 펼쳐집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13,000건 증가했으며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돈 것은 물론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모장괴한이 승객 17명이 탄 시내버스를 납치해서 도주,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승객 1명이 숨지고 용의자가 중상을 입은 채 체포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맨해튼에서 45세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40세 여성과 여친의 19세 아들에게 권총을 발사한 뒤 자신도 자살을 시도, 끝내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92스트릿과 이에비뉴 교차 지점에서 78세 여성이 SUV에 치여 병원으로 긴급 포송됐으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애플에 10년 이상 근무한 여직원 2명이 애플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준다며 여직원 12,000명을 대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주총회에서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약 70조 원 규모의 거액 성과 보상안이 다시 재승인됐습니다. 러시아 검찰의 14개월째 구금 중인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어제 간첩 혐의로 기소돼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최저 기온은 6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3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